아이가 생기면서 제갈고님에게도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? 많은 변화가 있죠. 어떤 변화가 있나요? 예, 참는 법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아이가 욱하는 거 좀 참고. 참아야 되는구나. 네네네네. 예, 참는 법을. 이 생명이라는 게 정말 신비하더라고요. 이 세상에 참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부모가 되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이 아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그런 어떤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힘들었던 부분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저처럼 중독 빠지거나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남들하고 잘 어우러져서 이 친구와 저는 좋은 대학을 가거나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위인이 되거나 그런 걸 바라진 않게 되더라고요. 그냥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아이, 주변에 돌아볼 수 있는 아이, 나보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 내밀 줄 아는 아이,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.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? 이제 그 고민을 많이. 사람에게 네 가지의 본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. 어떤 본성이 있나요?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. 이제 맹자라는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인의예지 그러잖아요. 이 서울에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정도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을 계획해서 만들면서 조선 때 한양이죠 그때는 동대문 이 흥인지문이잖아요. 거기 인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대문은 숭례문 이제 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대문은 돈이문 해서 의자가 들어가고 저기 북쪽에 가면 원래 북대문은 숙정문이라는 데가 따로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가 길이 험하고 그래서 새로 낸 게 이제 홍지문이라는 그 상명대 쪽에 가면 거기는 이제 지가 들어가고 중앙에 종각에 가면 보신각이 있는 거기 신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이 인의예지 신이라는 게 우리 민족의 어떤 뭐 공자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한 그런 우리 한민족만의 정신인 것 같다.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사물에도 문화재나 이런 데도 배어 있기 때문에 인의예지 신 5가지 중에서 인의예지 4가지를 보통 사덕이라 그럽니다. 인이라는 거는 측은지심이죠. 남을 불쌍하게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인데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사람마다 다 불행이 있잖아요. 모든 게 다 행복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불행을 불쌍하게 여겨줄 줄 아는 마음 그게 측은지심. 수호지심이라는 거는 의의 단서인데 어떤 정의롭다 할 때 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내 잘못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럽고 그런 건 하는데 뒤에 이제 수호에서 오라는 거는 남의 잘못은 미워할 줄 아는 거. 예,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어떻게 상처를 받게 되냐면 내가 잘못했어. 다 내가 부끄러워. 내가 죽일 놈이야.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데 분명히 동양에서는 너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기도 하되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그것을 미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. 그리고 공자가 진짜 인한 사람은 사람을 좋아할 줄도 알지만 미워할 줄도 아는 것이다. 왜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? 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죠.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의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선배님이랑 저랑 정말 친한 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리라 그러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뭐 감성대디 형은 무조건 나는 형 편이야. 형이 뭐 잘못했을 리가 없어. 내 속으로는 잘못한 것 같지만서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형. 뭐 이렇게 가면은 그건 진짜 의리는 아니라는 거죠. 그거는 상대방의 잘못을 미워하지 않는 거잖아요.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다 허용적으로 되고 나랑 친한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다 그냥 수용하고 그 제지를 할 수가 없다 그거죠. 그랬을 때 진짜 의리라는 것은 정말 의리 있는 친구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누가 봐도 남한테 이렇게 폐를 끼치고 세상에 폐를 끼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싸우자고 달라들고 뭐 이런 건 화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짚어줄 수 있는 친구. 그게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친하니까. 근데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. 좋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그냥 이뻐 보이고 미운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해도 밉게 보이거든요. 그게.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을 없애는 거 그게 수호지심이다.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안 되면 세상이 밸런싱이 깨진다 그거죠. 그 사람도 전혀 누가 제지해 줄 사람이 없으면 막 나가게 되고 의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같아요. 제갈고님이 과거에 좀 약간 브레이크가 없던 시절에 네. 그런 걸 좀 짚어주던 친구가 있었나요? 없었죠. 없었어요. 예,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근데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는 있더라고요. 그때 사실 말을 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했다. 뭐 무서워서 그랬는지 뭐 아니면 친구라서 뭐 좀. 자기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짚었던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.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짚었을 때 조금 순간적으로 멀어질 수 있죠. 근데 그 친구랑 나랑 둘이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. 이 친구는 다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. 그 친구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에 제 채널에서 많은 고민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야, 친구가 많이 없다. 너무 인간관계가 좁다. 그 제갈고님이 생각하시는 친구의 의미와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가 어디까지 중요한지 이런 것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중독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독자들하고 많은 뭐 마약
뭐 아니면 알코올, 도박 여러 가지 중독자들하고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근데 되게 중독자들이 크게 두 부류거든요. 어떻게든 중간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벗어난 이들이 있고, 점점 악화되거나 나중에 그러다가 희망을 포기해서 이 중독의 끝은 항상 결국 죽습니다. 중독자들은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도 그렇고 죽게 되는 것이.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친구라는 거는 한 명 있기도 힘든 것 같아요.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, 당당하고 자신 있게 당신 친구 누구야 그랬을 때 딱 떠오르는 그 한 명, 불현듯이 번개같이 떠오르는 그 한 명만, 확신 있게 떠오르는 한 명만 있다 그래도 저는 그게 대단히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그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사그러져가는 중독자들한테는 그 한 명이 없어요. 그 한 명이. 중학교 때 다닐 때는 같은 반 친구 뭐 이런 게 있지만은, 나이가 들고 할수록에 살아온 세월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배경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얼마든지. 또 형제 같은 사이도 될 수 있는 것이고, 그랬을 때 그 한 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정말 큰 것 같고, 제가 생각할 때 친구라는 거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. 딴지 걸고 그런 게 아니라, 물론 아까 이제 의나 이런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할 때는 얘기해주고 그런 친구지만, 그것도 야 너 이거 잘못해서 충고하고, 이게 저는 충고만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지혜롭게 말을 해주는 거죠. 깨우쳐줄 수 있도록 그 친구의 성정을 봐가면서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. 받아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줄 수 있는 친구.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그게 진짜 누가 됐든, 꼭 나랑 동갑내기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게 진짜 친구가 아니고. 어린 시절 친구가 아니어도 나이 먹어서도 언제든지 친구는 사귈 수 있다. 그렇죠. 어린 시절 친구는 사실 중학교 친구 저도 이제 만나보고 하면은, 중학교 친구를 만나면 중학교 때로 돌아가요. 고등학교 친구를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, 대학 때 친구를 만나면 대학으로 돌아가 있어요, 또.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친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, 진짜 동양에서 말한 친구라기보다는 그들은 한 어떤 나의 삶의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지, 그렇다고 해서 다 친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.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사실 그렇잖아요. 친할 친자에 예꾸자잖아요. 그러니까 예꾸자라는 거는 뭐 영어로 치면 롱텀이거든요. 오래 지속될 수 있는. 그러니까 처음엔 다 친할 수 있지만 금세 친해질 수도 있고, 만난 지 5분 10분 만에 형 동생 돼서 막 그냥 형제처럼 할 수도 있지만, 그렇게 된 사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. 저는 친구의 핵심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. 우리 동양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. 우린 되게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고, 야 너 잘한다 칭찬해주고, 이런 사람은 친구라고 그러고, 나한테 싫은 소리 딱 한마디 하는 순간 적이 되고,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, 동양에서는 약간 항상 이걸 반대로 뒤집거든요.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남한테 시키지 말아라. 적어도 너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도 시키지 말아라.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, 누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쩌나, 이걸 걱정하기 앞서서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면 어쩌나, 정말 인정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못 보고 있으면 어쩌나, 그걸 근심하라고 항상 동양에선 얘기하기 때문에,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장점이나 이런 거를 유심히,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. 남한테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발견하고자 노력할 때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, 내가 막 억지로 뭐 저 사람이 내가 좋으니까 친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된 관계는 결국 보증은 안 된다는 거죠. 얼마나 갈지는.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